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녹음되고 있는 제38회 사이드위 만화 사교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분들도 좀 오셨고 익숙한 분들도 이제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이번 달은 아니고 약간 저번 달부터 시작된 저희 사교클럽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랄까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까지는 한 37회 정도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무상으로 들으며 열심히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추천한 작품이 영업이 잘 됐다. 좀 이 작품 다들 읽고 싶어 한다 하는 만화를 추천을 해주신 한 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의 상품은 오시로 고가니 단편집 해변의 스토브라는 작품을 저희가 이제 증정을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오늘 이제 네? 어디선가 후원을? 아니요, 이거 성인수 작가님 자비 구매하셨습니다. 어머. 문학동네에서 세 권. 나왔다는 점 정도는. 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 이제 네. 자비로 3권 구매하셔서 한 권 본인이 이제 읽으시고 한 권은 이제 저 오프라인방 옆방에 한 권 가 있고요. 그리고 한 권이 지금 여기 여러분께 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보관용, 읽는용, 포교용이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작품을 추천해 주신 한 분께는 이 증정품,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포함 7분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네. 일단 다 아는 저하고 전우님 또 와 계시고 전우입니다. 이제 한 분씩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번 오신 선웅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1년 넘게 참여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달리스트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샤크러버 상어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툰 그리고 있는 우주티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자탄 기린이라는 닉네임으로 만화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하경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왔고요. 네. 그 인스타툰 연재하고 있는 이상가 네.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네요 오늘은. 그러네요. 또 연재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아마 지금 유난히 또 이제 저 포함해가지고 인스타 툰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전우님도 이제 경험자시잖아요. 네, 경험자니까. 근데 어쨌든 네. 어떻게 말을 또 이제 오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이 청취자분들이 그 인스타툰을 한번 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 사람 내가 좋겠네. 좋아하는 만화 그릴 네. 것 같다.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인스타툰까지 한번 봐줘야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총 7분하고 얘기를 같이 해보게 되었고요. 네네. 혹시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마치셨다. 네. 근데 제가 상징성 있는 작품이라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를 딱 봐도 좋습니다. 네, 선호님께서 네. 오픈돼 있으니까. 네, 저는 딱 봐도 사실 이제 엄청난 작품이죠. 네네. 원피스를 들고 왔는데요. 엄청난 작품일까요? 엄청난 작품이죠, 충분히.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원피스 1화예요. 네. 제가 원피스 이제 정식 출판본 1권을 들고 왔고 네. 원피스 외전인 원티드 그리고 원피스 팬북 중 하나인 원피스 레드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록된 원피스의 단편 시절의 작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원피스 레드에 수록된 원피스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원티드에 나와 있는 원피스 단편이 두 번째. 이거는 점프에서 단편으로 정식 처음으로 연재됐던 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행본으로 정식 연재된 1화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들고 왔어요. 본인 소장이신 거죠? 네, 제 소장입니다. 이거는 유난히 낡았는데 이게 네, 어떻게 엄청 된 거죠? 헐었어요. 이 레드는 그래서 한 권 더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중고로 산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원피스 1화를 왜 들고 오셨나요? 네, 맞아요. 원피스 1화가 이제 모든 작품이 사실 1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피스도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피스 작가가 이제 어떻게 그 처음 내용을 구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재밌는 자료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금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처음에 점프의 단편으로 연재됐던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샹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 그래요? 네. 샹크스가 나오지 않고요. 네. 그 대신에 그 거프 할아버지가 해적으로 이제 이제 각색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원피스 레드에 나와 있는 그 단편을 제일 처음 그렸을 때 읽어보면은 이제 원래부터 샹크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샹크스라는 캐릭터를 엄청나게 비중을 높게 단편으로 잡고 이제 쓰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단편 과정에서 들키지 않고 싶어서 할아버지로 대체했대요. 네.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애초에 정식 연재가 될 걸 생각하고 만든 건가요? 네, 뭐 사실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1화의 내용은 원피스의 1, 2화까지의 내용이기는 해요. 네, 기본적으로. 2화가 뭐죠? 1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 해적왕 로저가 사형을 당하고 네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였던 루피가 이제 바다까지 나가는 장면이라면 네네네. 이제 바다에 나가서 코비랑 만나서 벌어진 에피소드까지가 2화예요. 단편에 들어가 있는 네. 거기까지. 근데 이제 단편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정석적인 걸 되게 잘 따랐어요. 네. 코비를 만나지 않고 이제 주인공한테 히로인이 필요하니까 히로인을 딱 놔두고 그 당시에 히로인은 또 남이랑 닮았지만 남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장편 만화가 일본 만화 시스템에선 대부분 단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편 만화가 단편 만화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한 번 더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지금 장기 연재되고 있는 만화가 첫 단편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북을 많이 가져왔는데 원피스 레드 말고도 블루도 가져왔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는 오다 작가님의 작업실 같은 것도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이제 팬북마다 이제 되게 이런 사이드적인 요소나 설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더 작품을 깊게 이해하는 데는 전 팬북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특히 원피스는 팬북이 많아요. 이제 그린도 맞아요. 있고 레드, 옐로우, 인기작이니까. 블루딥까지 이제 그 외에도 더 많으니까 네, 한번 좋아하시는 최장편 작품이 있으면 팬북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작품을 더 깊게 사랑하고 더 잘 알 수 있다는 이제 조언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네, 됩니다. 사실 원피스가 너무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볼만한 사람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이 생각하는 원피스의 다른 면, 만약에 원피스를 지금까지 안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 좀 설득할 만한 좀 다른 면이 있나요? 근데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원피스라고 하면은 되게 낭만 넘치는 해적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피스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좀 그런 말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원피스에 주목할 뭐라고 해야 되지? 주목할 반전 포인트라고 하는 게 저는 악마 열매이자 루피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다들 루피의 능력을 안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원피스를 처음 접하려는 사람은 이제 해적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반전처럼 루피가 어떤 능력을 가진 인간인지에서 첫 화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원피스를 안 본 뇌는 여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뇌가 정말 부러운데 저는. 근데 그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느낄 수 있으실 분이 있다면은 한번 해적 만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쭉 따라가 보세요. 라고 설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래 원피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끝날 30년 때가 가까이 했고 수십 년 되지 않았나요? 아마 지금 28년째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있으면 끝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대장정의 만화가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좀 더 끝나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이제 흔치 않은 기회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뭐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죽었지만 아직도 드래곤볼 다이마도 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원피스도 그렇게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피스 아마 완결돼도 또 다른 작가가 이제 원피스 계속 이어가지고 그리지 않을까? 근데 보루토처럼 될까봐 좀 무섭긴 하네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아니 제가 지금 몇 달 만에 왔는데 이 원피스를 소개한 게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이 아니에요. 원티드를 가지고 온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이거. 여기에는 뭐 다른 단편집도 많아요. 이제 그 원피스 설정에 나오는 료마의 설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원피스 작가가 초기부터 이제 그렸던 단편들 하나하나 있는데 딱 오다 작가의 스타일이에요. 보면 원피스 1권만 어쨌든 뭐 4종류가 된다. 1화만 1화 3종류.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완결도 언젠가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완결되면 한 번 더 갖고 오시죠. 또 리메이크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은 뭐 다 모두가 이제 축하의 파티를 벌여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웅님이 이제 원피스 1화를 포함해서 팬북 여러 권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진행하는데 좀 곤란함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저인데요. 저는 추천하기 전에 이 만화를 추천한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만화 클래식 최근에 올라가 있는 PDF 에피소드에서 일본 만화상에 대한 어떤 리뷰를 문학동네 편집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최근에 그 만화상 소개한 것 중에서 일본 만화 대상 발표가 아마 어제 났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어제 2025년 발표가 났는데, 1위 작품이 우리노 키코 작가님의 아리스 우주까지도라고 하는 국내에 나오지 않은 작품이 정발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을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 1위를 하신 그 우리노 키코 작가님의 국내에 정발된 작품을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고요. 그래서 뭐 종이책으로도 있고 인터넷 서점 이북으로도 있는 우리노 키코 작가님의 인터넷 러브라는 작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러브. 그게 이번에 그러면은 상을 받은 아니에요. 상을 받은 작품은 아리스 우주까지도라고 하는 한국에 이제 안 나온 작품이고, 근데 같은 작가님의 이 작품은 이제 발매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작가님의 세계관을 조금 엿보기에 좋은 작품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이 작품은 일단 장르는 BL인데 BL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퀴어물에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인공은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의 BL인데 은호라는 한국인이 나오고 미노리라는 일본인이 나옵니다. 이 한국 친구는 이제 되게 인스타그램을 사랑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바느질한다고 하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올리는 그런 엄청나게 SNS 친화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 미노리라는 친구가 은호를 발견한 것도 여행을 갔다가 자기하고 같은 곳에 묵었는데 이 친구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 사람 느낌 되게 좋다 하고 SNS로 팔로잉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둘이 처음에 이제 면대면으로 만나서 어떻게 뭔가 사랑에 빠지고 하는 BL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제로 러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인인 미노리라는 친구가 저 가까우면서도 먼 한국에 있는 은호라는 친구를 계속 인터넷 사이버 스토킹을 하면서 계속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호는 인스타그램으로 봤을 때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노리는 뭐 남자도 좋아하는데 여자도 좋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치만 나 약간 최애는 은호라서 은호에 대한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쨌든 단권이고 이야기가 어쨌든 한 권 안에 끝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인터넷 세계를 넘어서 둘이 일본에서도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나고 되게 그 안에 많은 귀여운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작가님의 되게 귀여운 포인트들이 이 작품에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화나 설정 같은 게 되게 귀엽고 디테일해요. 뭔가 이 미노리라는 친구는 일본에서 네일리스트를 하고 있다든가 이제 네일 일을 해서 옷이나 뭔가 입고 있는 어떤 의복 패션 같은 거에 되게 신경 써서 작화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런 작화적인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분인데 만화를 보면은 되게 그렇게 귀엽다가도 뭔가 되게 일그러져 있고 뭐 예를 들면 스토킹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겠죠. 스토킹을 하는 부분이 살짝 귀엽게 그려지긴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해보면 섬뜩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귀엽게 포장해서 잘 넣으시는 것도 이분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노리라는 친구가 어쨌든 퀴어, 바이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호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되게 낙심한다든지 하는 되게 현실적인 장면들도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되게 귀엽고 반짝반짝한 사탕 껍질 같은 포장지를 씌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전개나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넣어놓는 게 이 작가님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리스 우주까지도라는 1위 한 작품이 국내에 나오면 좋겠지만 네. 그 작품도 사실 좀 특이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가님이 어떤 작가님인지 전 봤어요. 그거 네. 최근에 소개됐었던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랑 네. 비슷한 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노 키코 작가님의 어떤 스타일이 더 가미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어떤 갈피를 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서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이거를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또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뭐랑요? 이거를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이미 구입돼 있어요. 저. 어째서? 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저분이 아마 앞에서. 그 뭔가 여기 와가지고 네. 누가 추천해가지고 샀던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한번 사신 김에 보셔라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1등 이번에는 했으니까. 응. 이번에는 꼭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처음 설명을 보자마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겉껍질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퀴어 설정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장르가 BL이라서 그 장르적인 어떤 문법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BL 장르적인 성격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 아니면 그냥 묻어만 있는 느낌? 묻어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퀴어라 차라리 네네네. 약간 윤희에게 같은 그거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훨씬 약간 귀여운 내용. 훨씬 귀엽구나. 네, 훨씬 귀여운 내용이고 그래서 약간 소프트 BL 느낌이 있고 약간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보기에 되게 적합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위터에서 엄청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장면이요? 나는 존재하고 있어라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그 장면이 엄청 유명하게 만화에서 나온 장면. 네, 퍼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리스 우주까지도도 그렇고 인터넷 러브도 그렇고 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잘 미처 발견하기 힘든 그 존재들을 하나하나 꼽아가지고 사랑스럽게 그려내는 그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존재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노 키코 작가님의 인터넷 러브라는 작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온 그 작품도 나오겠죠? 모르죠. 근데 저는 뭐 관계자가 아니니까. 제목이 아까 아리스 우주까지도. 근데 이 만화상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에 하세요. 뺏어가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만화상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만화상 수상 작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소개해주신 만화상도 되게 멋진 만화상들이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만화상은 백합 만화 총선거라고 유리나비, 즉 유리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뽑는 백합 만화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독자 참여형 인기 투표인 거죠. 만화상이고 모든 백합 만화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에도 백합 만화 총선거를 진행을 했는데 1위부터 3위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네. 다 소개하시는 거요? 추천하는 거랑 상관없이? 1위만 하세요. 1위만 하세요. 오케이. 이 1위부터 3위 내용을 미리 잠깐 알려드리자면 나에게 반한 상대를 또 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상대가 나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분명히 호감인 것 같아. 근데 사랑은 아니래. 그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소재들. 네. 1위는 타케시마 에쿠 작가님의 속삭이듯 사랑을 노래하다. 사사코이인 거고요. 애니화됐죠, 최근에. 그리고 엔솔로지도 정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나카타니 니오 작가님의 이윽고 내가 된다. 야가키미. 이거는 올해 빼고 다 1위 했어요, 이제까지. 사실상 1위 작품인 거죠. 네. 그리고 3위는 시노아 작가님의 이 사랑을 별에는 빌지 않을래. 코이네가 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정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가 정발됐고 대원 CIA에서 3월 17일에 리디북스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만화는 신호아 작가님의 이 사랑을 벽에는 빌지 않을 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친구가 더 중요하세요? 애인이 더 중요하세요? 저는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건 애인인 거죠? 가정이 있으니까. 애인인 거죠? 그림이 너무 예쁜데요? 저 그림부터 백합 만화의 이 냄새 향이 느껴지는 백합의 향이 느껴지는 그림체고 이 작품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내 첫 번째는 친구인가 애인인가.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애기는 내 첫 번째는 친구야. 나는 누구랑 사귀든 친구가 더 중요해. 네. 우리 친구 우리 둘이 제일 중요하고 남자친구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후유키라는 애는 그냥 나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거는 애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기가 나는 첫 번째가 친구니까 굳이 애인이 첫 번째가 돼야 할까? 이거는 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묻어둬야겠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벽에는 빌지 않는 거예요. 이 묻어둘 거니까. 묻어둘 거니까. 그러니까, 우정으로서만 간직할 거니까. 뭐 닿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이런 거. 그래서 이 두 개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펼치면 네.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자 둘, 남자 하나 이 소꿉 친구가 결혼식을 가는데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의문으로 남겨두고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백합의 남자나님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안 되겠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많죠, 사실. 대부분이고 그렇죠. 백합은 원래 그런 장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손도 안 대실까봐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변명을 하지 말아요. 그래도 봐야 된다. 그래도 봐야 된다고 변호를 하자면 이 남자는 그런 거예요. 다 얘 탓으로 돌려도 돼. 라는 식으로 작가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괜찮을까 우사겐을 보면 그 주인공 둘이서 지지고 볶잖아요.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귀어도 괜찮냐고?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화가 나잖아요. 둘의 그 행각을 보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 사이에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이 얘네들이 이러는 거면 니 때문이고 이 얘네들은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줘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존재가 약간 기능적인 장치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박아두고 보시면 아름다운 백합만 즐기실 수 있을 거다. 진짜 주엘이네요. 백합이죠. 와 근데 표지를 딱 보는데 이거 안 볼 수가 없는 표지네요. 그림이 진짜 예뻐요. 아까 말 들으니까 결말이 좀 알 것 같네요. 그래요? 보면 달라요. 뭐가 있나요? 얘네 둘이 너무 다 이야기하지 말게요. 들을래요. 보셔야죠. 얘네 둘이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남자를 좋아해서 못 사귀는 게 아니에요. 얘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얘네들이 분명히 사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할 거는 막 다 해 막 사귀지 않았는데 막 입술을 부딪히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연재가 되고 있고 지금이 완전 클라이막스. 연재분을 보시면 한 3번쯤 끝날 것 같은. 머리가 돌아가고 4권째 연재네요. 한국에만 주목하게 나오고. 4권 표지를 보시면 막 울고 있어. 막 감정이 폭발하고.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한국에서 특전이 있어요. 그래서 홍대 애니메이트 가시면 이 아름다운 그림체가 그려진 종이가 따로 엽서가 따로 동봉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시고 보신 다음에 아 이거 나는 못 참겠다 싶으시면 뭘 못 참아. 얘네들의 사랑을 더 보고 싶다 막 이러시면 원서 이북을 사시면 돼요. 원서 이북을 사시면 거기도 아주 예쁜 특전 일러스트가 있어요. 이 얘네들의 사랑의 전개를 이 제가 아까 말한 그 폭발적인 두 개 지지고 볶고 막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고 근데 또 이거 연재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기한 한정으로 무료로 보여줘요. 그럼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럼 제가 하려는 말씀 아시겠죠? 무료로 쭉 이어서 연재본을 달리시면 된다. 그리고 그 감상을 올리시면 된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자. 감상은 어디다 올려요? 어디다 올려요? 인스타든 트위터든 블로그든 같이 얘기를 합시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상어 조아님을 여기서 봐왔지만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러시는 거 아니군요. 항상 그러진 않겠지만 많이 신이 나셨다. 근데 그럴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백합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신호아 작가님의 이 사랑을 별에는 빌지 않을래 추천을 해주셨고요. 지금 원서로는 4권까지 나와 있는데 국내에는 2권까지 나와 있고 이북으로도 다 나왔습니다. 3월 17일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이책이나 이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서 한번 꼬여서 이번에는 우주티끌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저번에 그 만사크를 왔을 때 오프라인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재탕이네요. 재탕인데 좋아하면 왜냐면 재탕할 수도 있죠. 녹음방이어서 이거를 진짜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이렇게 재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이 소개를 하는 작품인데요. 일단은 이 책을 읽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번 입원을 크게 했었어요. 진짜 저도 일단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그 죽다 살아났습니다요라는 무라카미 다케오가 그림 했던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절판됐고 이제 중고로밖에 구하지 못하십니다. 부천 만화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열람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된 경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한번 죽다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약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족이 선물을 이것 좀 읽어봐라 하고 줬던 책이어서 그때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되게 울면서 읽었고 그 병원 입원을 한 3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 한 5번은 울면서 계속 읽을 때마다 울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외주 프리랜서예요. 일러스트를 그리는 주인공인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제 2주 지나서 그 병명이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먼저는 이제 당뇨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혈액이 산성화 돼가지고 당뇨병에 의한 케톤산병 그리고 근육이 녹는 횡문 근육해증 그 녹은 근육이 또 혈관에 막혀서 생긴 급성 심부정 그리고 영양실조 폐렴 폐혈증 마지막으로 뇌부종 이렇게 죽을 병 종합 세트를 걸렸는데요. 죽을 수가 있군요. 약간 이게 2년 전부터 현기증에 열도 나고 해서 자주 알아 누웠어요. 그러면서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이온 음료 같은 걸로만 연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그 주인공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까지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특출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일을 모든 걸 그냥 받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과로를 했네요. 네, 엄청나게 과로를 하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그냥 세상이 인정해주는 게 자기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았고 친구도 생기고 일거리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림마저 만약에 못 그리게 되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리를 하게 됐고 했지만 매일 마감에 쫓기고 너무 힘들어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해서 몸을 과로하고 막 탈모하고 머리가 막 우수수 빠지고 그랬지만 모두의 걱정에도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일단 병원에서 시작해요. 눈 뜨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이었다. 하얀 천장이 낯선 보이고 천장이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은 약간 되게 처음에는 환각도 보고 기억 상실도 잠깐 있어서 왜 병원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지내다가 보니 사실 자기는 그렇게까지 사실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죽으려고 이렇게까지 혹사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가 팔도 제대로 혼자 못 움직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이야기에 나오지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진짜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그런 링거들도 너무나 또 많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재활하는 그런 하면서도 재활을 하면서도 그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계속 문병을 와주고 그러면서 그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위로를 받고 더 힘을 내서 재활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재활까지 하고 다시 복귀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스토리인데 더 뭔가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중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대로 읽어보자면 당시 내가 엉망으로 산 끝에 몸이 망친 것이 사방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부족한 수면, 불규칙한 식사, 편식 등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 게다가 외주 프리랜서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피로. 지금 생각하면 나의 삶 전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제작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죽는 건 드문 일도 아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림 따위 그리니까 집에서 혼자 일하니까 목숨을 잃은 거라고 사방에서 입을 모았다. 그림 그리다가 죽을 뻔하고 뇌가 망가진 나를 본 가족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방박조차 할 수 없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내 머리 위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제가 왜 추천을 하고 싶었냐면 현대인들이 되게 과로를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에너지 드링크 맨날 마시고 맨날 야근하고 맨날 작업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되게 뭔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뭔가 과로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약간 이러면서 조금 묻어두고 있었다면 꼭 한번 보길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약간 이 내용에서 제가 왜 울었냐면 이 주인공이 변화하는 과정도 되게 감동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엄마가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일어섰을 때 보행기를 붙잡고 일어섰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뭐 그런 것들 얘가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주인공이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죽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가족들과 지인들은 얘가 사실 가망 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가족들의 심경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잘 나타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추천을 하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관련한 저희 병원 일기를 작품으로 그려내보고 싶었어서 그래서 더 그런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무라카미 다케오 작가님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요까지 붙어 있고요. 라는 작품 추천드렸고 지금 구하실 수 있는 곳 서점에서는 못 구하시지만 중고 구매 등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작품이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 흑백 만화 느낌이 아니고 독립 출판 만화 같은 느낌이에요. 한한전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나 이번에 이런 작품 소개해 주시고 작품도 기획하고 있으신 김에 하만전에 한번 내보시는 거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픽시브에서 원래 연재를 했었던 건데 네. 픽시브에서 760만 뷰가 나왔던 그런 작품이에요.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일본이 과로사를 만든 나라죠. 네네. 아무래도 공감대가 그런 부분에서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4분 지금 얘기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쉬고 돌아와서 남은 3분 다시 마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선님이 제가 말하기 전에 자꾸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말하려고 하셔서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 거 그 순서 다가오면 나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분 가져온 만화를 추천드렸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전우님이 가져오신 만화 추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오랜만에 지금 나오는 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사이 이제 만화를 많이 안 보기도 했었고. 왜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연말에 리딩북스에서 그 할인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마크다운 하죠. 그 마크다운 때 책을 너무 많이 사놓으니까 이게 이제 숙제같이 부담이 느껴졌구나. 오히려 안 보게 되고. 잡은 물고기. 네. 그냥 그거보다 뭐 신간 그냥 보던 거 정도만 이렇게 봤지. 뭐 새로운 거를 또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뭐 이것저것 좀 약간 이렇게 보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헤븐의 스토브였고, 그 헤븐의 스토브랑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너랑 이별의 사랑을 빌지 않을 왜? 아니 그 남자애 둘이 나오는 거, 그 상탄 거 대상.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 그 두 개를 보고 이거지. 이런 만화를 내가 찾기 위해서. 새로운 만화들을 이렇게 자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동안 좀 쌓아놨던 숙제 같은 만화들도 좀 보고 했었는데 사실은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헤븐의 스토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헤븐의 스토브를 보면서 이거는 만화의 어떤 한 단계를 좀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만화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사람들이 하던 거랑 좀 다른 어떤 새로운 한 단계의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상품으로 남아져 있는. 그러니까요. 미리 좀 제가 이게 왜 다른 만화들이랑 다른가라고 썰을 조금만 풀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갈 텐데 보통 만화는 어쨌든 시각 예술이잖아요. 시각 예술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시각이지 다른 거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시각으로 청각을 아무리 묘사해봤자 상상을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말이 당연히 되고. 근데 이거는 청각도 포함돼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촉각이나 온기 그리고 그 신체 내부적인 어떤 감각들 그리고 약간 그 창조적인 것도 감각일 수가 있거든요. 창작적인 에너지 그런 거랑 약간 공감각적인 그런 걸로 다양한 감각들을 만화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랑 이야기랑 연출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공감각적인 경험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만화가 이게 가능한가 싶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헤븐 스토브를 하고 싶었는데 뭐 상품으로 가져왔죠. 네, 이거는 사실 상품이니까 제가 이제 또 다른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있어. 아까 그것도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 네, 그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 1권밖에 안 본 상태여서 계속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어떤 작품 가져오셨나요? 완결까지 본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죄송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봐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요새 이제 완결로 데드 데몬즈 디스트럭션을 보고 왔고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제 1권을 뭐 찍먹을 했었던 건데 나오자마자 근데 그때는 재미없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좀 저는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어떤 이유에서 스타일이 안 맞는다. 왜냐면은
일단은 좀 나사빠진 스타일의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품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그래봤자 뭐 대단한 거 있겠어라고 좀 약간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있겠어라고 했을 때 정말 없는 경우들의 만화가 훨씬 더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별로 없어요. 뭐 뭔가 막 있을 것처럼 이렇게 숨겨놓고 뭔가 막 터질 것처럼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는 만화들 뭐 저한테는 이제 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었고, 이건 보고 그냥 그런 만화로 좀 생각하고 이제 놔뒀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나오고 뭐 완결이 됐다고 하고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하는 됐겠지. 제가 생각했던 뭔가 그런 작품들보다는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마크다운 할 때였나 뭐 세트 할인으로 이제 사놨고 그래서 한번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더니 이거는 또 명작이구나. 뭐가 있었던 게 맞구나. 그런 명작이었구나. 오만과 편견 같다. 이거 함부로 제가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작품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작가분 자체가 이제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워낙 그런 쪽으로 실력 있는 작가분이시기도 했고, 근데 그 만화들 제가 이제 이전에 본 것들이나 또 이제 그 누구야 그 사람이랑 친하던데 그 히어로 그 뭐야 히어로 아카데미아 작가 아니 그 아이엠오 히어로 자꾸 만화에서 그 작가 실명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하던데 그 아이엠오 히어로 작가의 아이엠오 히어로를 포함해서 저는 별로 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어쨌든 이분의 작품이 좀 약간 호불호 요소가 좀 이미 충분히 있었던 건 맞고, 어쨌든 이분의 작품을 다 보니까 이거는 에반게리온, 도라에몽, 그리고 그 아이엠오 히어로도 사실 포함되어 있고 21세기 소년, 우리가 명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또 이제 누군가에게 약간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한 시대를 이렇게 좀 풍미했던 작품들을 다 우겨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21세기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만들어낸 재창조해낸 약간 그런 만화인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 그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상들이 되게 잘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한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라서 그런 어떤 일본의 그런 좀 어지러움들이 SF적으로 이거 배경이랑 좀 결부돼서 잘 표현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 뭐 이제 중간중간 반전 요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역사성에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인들이 전범국이고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핵폭탄을 맞았고 이런 어떤 역사인식에서밖에 비롯될 수 없는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인 거죠. 또 완전 SNS랑 인터넷이랑 게임이랑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막 이렇게 일상에서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도라에몽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본 만화들도 그렇고 일상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목소리의 형태 지금 이 만화도 옆에 있지만 그런 스포일러 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에 대한 묘사들이 좀 어느 정도 다 표현돼 있는 그런 만화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다뤘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어떤 공감이나 감동들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 뭐 너의 이름은 같은 것도 사실은 다 그런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신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 대한 어떤 신화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본이 그런 일상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신화에 근거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긍정적으로 재창조하고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환경적으로 일본인들에겐 당연히 그게 정말 필연적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왜냐면 판타지잖아요. 일상의 그런 부분이 판타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상이 우리가 겪는 일상이 뭐 항상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막 소중하게 느낄 만한 게 분명히 아닌 건데 근데 너무 좀 판타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약간 삐딱한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군요. 이 만화가 되게 그런 삐딱한 시선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보면서 결국엔 그 일상에 대한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만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제가 해석한 거는 그런 일상 판타지는
사실은 어떤 희생이나 어떤 그 부조리한 거를 저희가 참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상이란 건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오고 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부조리함들을 이미 겪고 배경으로 삼은 채 일상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상사라든가 또는 뭐 야근을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조리함들. 근데 그 일상의 부조리함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만화나 매체나 뭐 이런 거에서 다 빼고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좋은 것들만. 근데 이 만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되게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다 정말 필터링을 안 하고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상의 어떤 부조리함들이 오히려 저는 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버텨지는 일상의 판타지는 디스트럭션 돼도 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가. 그냥 이거는 파괴돼 버려도 상관이 없는 파괴해버려야 돼. 사실 이런 부조리함의 근거해가지고 각자 그냥 다 참을. 왜냐면은 저희도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을 저희가 볼 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더 심한 것들 있잖아요. 더 심한 심하죠. 더 말도 안 되는 어떤 부조리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도 일본보다 뭔가 좀 나은 부분이 있다. 근데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 보면서 그런 생각하겠죠. 지금의 우리나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어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아 이런 거를 참게 되는 그런 판타지, 참게 만드는 어떤 이런 매체적인 콘텐츠들은 저는 좀 문제를 좀 느끼고 있던 편인데 이 만화를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작가가 그런 의도로 이런 건 좀 없애져야 되지 않나, 파괴돼야 되지 않나, 좀 우리가 이거를 없애려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던졌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적 반전도 있고 이 작가의 스토리가 되게 좀 복잡한 복잡점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비관적이진 않더라고요. 삐딱한 작가긴 한데 뭐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만화니까 좀 낭만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결말도 저는 만화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깔끔하게 끝난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또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안 보는 편이라서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좀 다르다고 하니까 궁금증도 좀 생기기도 하고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모르겠다. 빌드업을 잘 쌓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만화 자체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본 사람들이 또 만화도 이제 보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보통은 애니메이션 좀 더 대중적인 편이다 보니까 이 작가의 어떤 이 만화의 어떤 시니컬함은 사실은 조금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좋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만화에서 담으려고 했던 거는 좀 더 그런 냉수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바라본 측면들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권을 보고 우습게 봤던 반성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걸 추천할 만한 이런 작품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자애들이 다 주인공이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백합적인 게요? 백합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들 중에서 굳이 사실은 안 그래도 된데 여자애들만 데리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서브컬처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되는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괜히 그냥 막 속어 보여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의 결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되게 냉소적으로 좀 다루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온탕냉탕을 완전 오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 내가 좀 관심이 있고 견딜 수 있고 도전해보고 싶다. 분명히 이거를 다 봤을 때는 좀 중간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봤을 때는 내가 결국에는 이걸 보기 전이랑 보고 난 후에 내 어떤 상태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은
꽤 계실 것 같은데 네, 작품은. 저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좀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사노 이니오 작가를 되게 좋아했어서 소라닌이나 아니면 뭐 오야스미 푼푼 잘자푼푼 두 개가 제일 유명해서 잘자푼푼도 막 일본어로 다 사서 막 보고 그랬었는데 아사노 이니오 신작이 있다 해서 봐야지 해서 그때 끝나서 샀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만화책은 그 일본어를 보신 분들은 약간 후리가나라고 해가지고 옆에 읽어주잖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제대로 못 읽고 좀 오래 걸려서 한 2번, 3번 읽고 안 읽고 좀 방치. 대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주인공 여자애들이 좀 이게 독특한 말투를 써요. 그래가지고 더 읽기가 어렵고 더 일본어로 더 작품이 또 뉴스도 엄청 나오고 막 되게 그런 게 많아서 못 읽고 있었는데 한국에 정발이 됐대요. 한국어로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괜히 샀나? 하여튼 그래서 뭔가 안 읽고 있었는데 이게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진짜 되게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인 줄 몰랐네요. 일단 1포인트 얻었다라고 네, 그래서 아사노 이니오 작가의 데드 데몬즈 DDD 디스트럭션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스포가 됐는데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걸 연재할 때 봤거든요. 짧게 진행을 할게요. 대충 내용은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청각장애잖아요. 신기해하고 얘를 따돌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괴롭혔는데 이 여자애는 그걸 다 받아주고 참아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결국 못 버티고 전학을 가고 하다 보니까 그 결국 그 주동자였던 남자애가 그 따돌림의 대상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둘의 입장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이 굉장히 잘 맞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왼속을 질 수도 있다. 좀 제목이랑도 맞닿아 있던 것 같은데 목소리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 내내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떤 소통의 어려움 거였던 것 같아요. 목소리 형태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재밌게도 만화책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PV였어요. 애니메이션 유명하니까. 애니메이션 PV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PV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연출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으니까 보시면 그래도 만화가 더 좋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만화가 더 좋았어요. 맞아요. 만화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일단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 형태가 그 PV가 보여준 기대를 만화책을 읽었을 때 충족을 시켜줬냐라고 물어보면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뭔가 시원찮게 끝났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만하다 같은 느낌으로 끝난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던 게 그 데드 데몬즈 DDD 디스트럭션에 나오는 그 만화처럼 뭔가 낭만적으로 뭔가 끝나지 않고 뭔가 그 불편한 부분들을 남기려는 부분이 분명히 목소리 형태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성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없어야지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만화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보면서도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은. 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겪는 거는 확실히 만화를 보는 시선에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망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명작이에요. 확실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 한 절반 정도 다루던가요? 한 그 정도 하잖아요. 원작에. 그래서 맞나요? 만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화파들이 다 스포일러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거가 약간 주제가 왕따와 뭐 이렇게 약간 사과와 화해와 뭐 이해와 소통 약간 이런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실제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낭만이 조금 부족하게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만화판이 더 고평가받고 있고 애니메이션판 너무 낭만적으로 끝나서 되게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 작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보거나 아니면 만화만 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있죠. 네. 저도 만화 이 작품은 만화가 더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만화도 좋았어요. 더 뭐 의미 있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네. 사실 좀 되게 의외일 수 있는데 제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선생님 캐릭터예요. 보다 보면 만화를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캐릭터가 좀 기계적으로 작동한다거나 표면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캐릭터를 보면 선생님 캐릭터 그렇게 정감이 가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반에 청각장애 여자애가 들어왔는데 따돌림을 당해. 선생님은 다 알거든요. 말려야 되잖아요. 안 말려요. 아, 맞아요.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남자 주인공한테 너 왕따 주동자지. 그래서 그때서야 책임을 묻거든요. 이거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사실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할 걸 다 했어요. 따돌리지 마라. 얘는 청각장애인이니까 필담해라. 그런 식으로 다 해줬는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애들 입장에선 청각장애인이 신기하고 나라면 그냥 저 캐릭터처럼 행동을 했겠다. 교사신가요? 아니요. 그냥 이 사람의 입장에 공감이 됐다 만화를 보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나쁜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교권이 무너진 현대 시대의 선생님을 표현한 게 아니라 리얼한 교사의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보통 그럴 때 문제는 이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제가 이 선생님이 나중에 좀 나와요. 얘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가서 다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말해요. 그 청각장애인 들어온 건 너희한테 참 운이 나빴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화를 딱 내요. 어떻게 또 그런 말 하냐. 근데 남자애가 나가면서 이 청각장애인을 딱 만나거든요. 근데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 야, 너 역시 제대로 컸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좋더라고요. 생각 없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교사가 되게 생각 없다. 왜냐면은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조차 뒤엎는 그런 느낌이니까 순간순간 확확 바뀌는. 근데 되게 리얼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입체적인 캐릭터라기 하기는 애매한데 뭔가 되게 리얼한 캐릭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확실히 캐릭터성적인 측면에서는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경험한 사람들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자 입장에서.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맞아. 이거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신다는 분이 지금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갈 수 있겠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다른 라이킹할 수는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선생님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지금 그러면 이 작가분 만화 계속 보고 있어요? 다른 만화도? 아니요. 이 만화만. 작가로 작품을 보진 않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이마 요시토키 작가님의 목소리의 형태라는 작품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가져오신 작품을 추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사자탄 기린입니다. 저는 이제 아베 토모미라는 작가의 월요일의 친구라는 작품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아베 토모미가 꽤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하시죠. 그쵸, 사람 유명하죠. 중에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중에서 유명한 사람.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단편집을 많이 냈어요. 하늘이 잿빛이라서는 단편집이 한국에 정발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뭐 이름 긴 작품집 하나 있고 몇몇 개 작품집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치이는 조금 모자라라는 약간 중편 단권 하나가 뭐 최근에 약간 이슈가 되기도 했고 후지모토 타츠키가 인터뷰에서 되게 재밌다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슈가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월요일의 친구인데 그 아베 토모미라는 작가가 재밌는 게 하늘이 잿빛이라서는 아니면 뭐 치이는 조금 모자라나 각종 단편에서 맨날 하는 게 그 이해의 부족, 이해의 어려움, 아까 목소리 형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소통의 어려움, 약간 이런 걸 항상 다뤄왔었거든요. 그래서 만화 아까 계속 나오는데 만화에서 막 낭만적으로 그려졌던 어떤 부분들, 만화니까 이렇게 끝나겠지, 만화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되겠지, 아니면 뭐 만화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막 이해가 돼가지고 발산돼서 아름답게 끝나겠지를 하는 거 전혀 지키지 않고 다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막 서로 상처받고 막 그게 전혀 치유되지 않고 화해하려는데 안 되고 맨날 싸우고 끝나고 맨날 이런 식으로만 하던 실패의 연속이죠. 항상 그런 식인데
이 월요일의 친구는 신기하게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서로 이해되면서 되게 아름답게 끝나요. 진짜 너무 만화적으로 아름답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베토모미는 단 한 번도 판타지나 이런 걸 보여줄 적도 없는데 이거만 유일하게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 작품 이후로 희한하게 이 작가는 더 이상 그런 이해와 소통이 안 되는 만화를 그리지 않아요. 되게 아름답고 막 그 순수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 그 일상 개그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신기한 이걸 그리고 해소가 됐나 보다. 백화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백화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중학생이 된 미즈탄이라는 여자애하고 이제 츠키노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이 둘이 되게 사회에 약간 그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달라졌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밤에 학교에서 만나게 돼요. 월요일 밤에. 그래가지고 우리 약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만나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월요일의 친구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뭐 둘이 약간 싸우기도 하고 뭐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자신의 상황을 약간 메타적으로 인지하면서 막 다들 나는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 쟤들은 왜 이렇게 잘 내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겪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딱 짚어주면서 어떤 그 개인이 특별함을 원한다는 그 감정, 그 감정에 주목을 해서 그거를 막 초능력 아니 뭐 나의 어떤 특별한 힘 이런 걸로 묶어내서 막 그 만화적 판타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나중에 다시 서로 이해하면서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런 되게 신기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최근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저도 이제 20대니까 20대 후반인데 주변 사람들 얘기 이런 거 들어보면 다들 취직 걱정하고 막 어떻게 힘들죠. 힘들지 할 때 겪는 일들 중 하나가 나는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커 보니까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건가? 약간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넌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만들려고 노력해야죠. 없으면 잘 모르겠어요. 없으면 AI한테 해달라야죠. 근데 없으면 근데 꼭 특별해야지 돼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꼭 특별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이 그렇게 진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나는 괜찮다. 이 정도의 특별함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국내에 나온 작품 중에서 말씀해주신 작품을 다 봤는데 이 작품 이후에 개그 만화를 그리고 계신지는 맞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이었다. 시오가마이 코가마이라는 작품 하고 있는데 정발이 안 됐어요. 최근에 끝났거든요. 근데 정발이 안 돼서 아쉽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일본어로는 다 샀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어로 읽을 만한가요? 네, 쉬워요. 되게 쉬워요. 물론 그것도 후리가 없어요. 하여튼 이 치는 조금 모자라만 봤거든요. 네네. 저도. 이게 워낙 그 뭐 좀 유명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저는 제정신으로 그린 만화 같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작가가 좀 편집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 않나. 좀 대단한 사람, 나쁜 의미로. 그때는 그런 면이 더 많이 보였죠. 맞아요. 그때 한번 극단을 찍고 살짝 저도 저 작품에서 살짝 내려왔다는 생각은 좀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체는 사실은 그냥 아즈만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귀엽거나 그냥 개그만 할 정도의 느낌의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길 재금 찾아가는 느낌인데 그런 그림체로 단순히 이런 오히려 목소리 형태의 불안은 이거에 비하면은 훨씬 건전하죠.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작가 제가 보면서 너무 좀 이거 좀 걱정되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식의 생각하는 논리나 패턴들이 정말 편집적인 그 피해망상 가진 사람들의 그런 약간 사고책에 거의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거의 공포 만화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지금 이게 백화를 했다는 게
백화 그냥 자본주의적인 백화니까. 그러게요. 약간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으셨나. 그 오바마이가 네. 월간 썬데이 부록 연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본주의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더 주목을 받았으니까. 이때 대표작이죠. 시인은 좀 모자라가. 월요일의 친구는 그리고 아까 아마자라시라는 밴드 아시나요? 네. 알죠. 아마자라시가 월요일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이거랑 이걸 내용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뮤비도 있고 해서 관심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베토모미의 월요일은 친구라는 작품을 같이 추천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오늘 총 7작품 추천을 받았는데, 자,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추천 나온 7작품 중에서 자기 거 빼고, 이 작품을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웅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무조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을 별에는 빌지 않은. 그냥 첫 표지를 보고 그냥 확 정신이 뺏겨서 네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정입니다. 상어조아님은? 저는 월요일의 친구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나이 대 아이들의 소통의 불능에 최근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네? 메달리스트를 좋아하니까. 이해됩니다. 인정합니다. 네, 다음 우주티끌님은 보고 싶은 작품 어떤 게 있으실지. 네, 저는 데데디디를 지금 집에 쌓여 있는데, 근데 계속 미루고 가지고 말고 안 보는 거예요? 네. 나도 그랬지만. 이게 제가 빌렸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1권에서 12권까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한번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뭔가 시간을 딱 내가지고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미뤄놨는데 그 전우님의 그 설명을 듣고 이거는 좀 봐야지 뭔가 사회적으로도 봐도 됩니다. 왜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봐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데디디 또 한 표 주셨고요. 네. 저는 근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참 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서 봐야겠지만. 빌려가세요. 빌려. 근데 언제 다시 봐야 수 있어요? 또 오셔야 되는. 그러면 죽다 살아났습니다로 보고 싶어요. 네. 아마 계속 인스타에 이 책 반납 안 되면은 계속 메일이 오는. 악플이 달리는 거죠. 만화에 악플이 달리는 거죠. 책 내놔. 네, 그래서 만화 한 표씩 지금 받고 있고요. 또 어떤 만화 보고 싶으신지. 두 개 골라도 안 됩니다. 하나만. 두 작품에 계속 고민했어요. 네, 일단 후보 말해주세요. 이 사랑을 별에게 빌지 않겠다. 죽다 살아났습니다요. 두 작품인데 이게 단편으로 끝나는 거죠. 네, 한 권으로 끝납니다. 그거 읽고 네, 그러면 죽다 살아났습니다. 요에 한 표를 또 주셨고요. 전우님은? 저는 다빈님에겐 미안하지만 월요일의 친구로 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미안하세요? 한 편도 못 떠가지고. 원피스도 있는데? 이게 다 보셔서. 네, 그래. 월요일의 친구. 네, 저는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보고 싶은 만화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동률이 돼요. 무슨 여기요 뭔데? 제가 보고 싶은 만화는 이 사랑을 별에는 빌지 않을래. 왜냐하면 이제 장바구니에 저는 다 만났어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보려고 이제 후보에 넣어놓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만화였고 저도 또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오늘 안 본 작품이 딱 2작품밖에 없었는데 한 작품이 이 작품이었고 한 작품이 또 죽다 살아났습니다요 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금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우주티끌 작가님이 이거를 좀 페이지를 넘겨서 스타일을 보여주셨는데 되게 약간 재밌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은 이 사랑을 별에는 빌지 않을래 이쪽에 조금 더 기울지만 이제 가위바위보로 표는 죽다 살아났습니다에 요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상. 죽다 살아났습니다 요가 3표를 받아서 성현수 작가님한테 책 한 권 더 살라고 하시죠. 오늘 해변의 스토브는 우주티끌님이 받아가시고요. 축하드려요. 난 사야겠다. 네, 그래서 오늘 7분과
제 38회 사이드비 만화 사교 클럽 시간을 함께 했는데 되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오늘 어땠는지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익숙한 맛이네요. 네. 익숙한 맛이 최고죠. 네. 다음 달에도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원래 가져오려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어요. 소개하고 싶은 게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메달리스트도 가져오셔야 되고. 사실은 제가 원래 갖고 오고 싶었던 게 최근에 드라마화가 된 누가 공작의 춤을 보았나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완결까지 이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고 이 잡지를 구독을 했었는데 완결까지 보고 나서 약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바꿨는데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만약에 이걸 보고서 이 백합을 보는데 남자가 끼어 있어도 나름 볼만한데 싶으시면 메달리스트랑 가극소녀를 보시고 저기요, 다음 달에 와서 또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달리스트를 영업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으로 우주티끌 작가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와서 알고 있었던 작품들도 여러 개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전혀 몰랐던 두 작품 다빈 PD님과 상호조아님이 말씀해주신 작품들 다 전부 보고 싶어서 아마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한 책이 뭔가 세 표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쁘고 축하드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화기애애한 시간 너무 즐겁게 보내다 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 번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세요. 처음 왔는데 되게 재밌네요. 다음에도 꼭 왔으면 좋겠고. 근데 꼭 그 말 하시고 안 오시더라고. 근데 SW의 학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추첨이 돼야 오죠 사실. 그렇구나. 그리고 모르는 만화도 되게 많았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대대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봐야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라. 그래서 1번으로 선정했던 건데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오늘 저만 너무 편하게 온 것 같아요. 다들 원래 편한 마음가짐으로 와요. 다음에 잘 준비해서 불편하게 오시려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만화 들고 올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우님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나와서 저도 재밌었습니다. 상품 다음 달에는 전우님도 안 본 만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서 이제 39회 다음 달에도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